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00만원으로 월 69만원 배당을 만드는 초고 배당주 자동매매 비법.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설맞이 비트코인이 대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버십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미국 분배금 받는 플랜 항상 먼저 공개하고 있습니다. 12종목 저는 투자하고 있고요. 1000만원 매수 후에는 입금 없이 배당금만 가지고 자동 투자하고 있고요. 제가 모아가는 종목은 초고배당주 8종목, 그리고 하락을 방어하는 4종목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 하루에 3,000원씩 비토만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5번에 주의하시면서 종목 권유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하시면서 자동 투자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초고배당주 단점들 늘 적어드리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세팅하는 방법 이런 거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댓글에 이렇게 모아놨으니까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입니다. 설을 맞이해서 비트코인이 대반등을 했어요. 정확히 지난주 금요일이죠. 오늘은 이제 장이 쉬는 날입니다. 월요일인데 장을 쉬기 때문에 내일부터 확인을 하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3%가 상승을 했고요. 이거는 코인베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드맥스, 그쵸? 코니임에도 불구하고 13%가 상승을 한 거고요. 본주 따라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머지 비틱스 같은 경우에도 10%나 올라갔고, 그리고 비토 같은 경우에도 5%, 그리고 MSTY까지 7.3%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본주가 올라가 주면 이렇게 일드맥스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예고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제가 좀 살펴보니까는 코인베이스는 이번에 엄청나게 결단을 했나봐요. 자사주 매입이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원래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주가 반등에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사실 지난 매출이라든가 실적 같은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그런 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고, 그리고 최근에 한 3일 전쯤에 또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님께서 또 코인베이스를 대거 매수했다는 그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코인베이스 투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에서도 소식을 듣고서 코인베이스를 추미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행히도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를 때는 올라주는, 그쵸? 설을 맞이해가지고 선물을 주는 건지,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9천만 원대까지 쭉 내려갔다가 한때 8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1억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큰 반등 없이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다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올라봤자 아직도 70%, 그쵸? 그리고 MSTY도 마이너스 70%인데, 그래도 최근에 들어가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승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가게 될지 계속 기대를 해보면서 비트코인의 봄이 올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호재만 있다면요, 확실히 올라주고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 중에 호재라고 하면은 브라질이 무려 국가 비트코인 전략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모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5년 동안에 100만 BTC를 매입을 한다고 한다는데 무려 98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브라질이 옛날에는 황금기를 이제 걷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70년대, 80년대, 그쵸? 근데 지금 브라질 하면은 축구만 생각나지 잘 산다는 그런 나라의 이미지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중공업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우리나라처럼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데, 브라질은 이런 게 부족하죠. 그래서 선택을 한 게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으로 다변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플레이션 같은 거를, 환율 같은 거, 그쵸? 그거를 해지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엘살바도르라든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브라질처럼 앞으로 우리는 법정 화폐 개념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진행하는 나라가 브라질, 파라과이, 파나마, 그 다음에 일본이랑 폴란드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제도권으로 들어왔고 법정 화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쵸? 그리고 다른 나라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ETF 출시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까지 나중에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안에 무조건 코덱스나 타이거에서 비트코인 ETF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된다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총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하는 이유를 또 살펴보면요, 결국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갈 곳 없는 돈들이 전부 비트코인으로 모여야 하는데, 일단 2월 13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낮음 이렇게 발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가 되니까는 연준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도가 올라간다는 기대에 반영이 돼가지고, 자,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금 같은 거 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다른 금리가 높은 배당주라든가 기술주 이런 주식으로 좀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항상 얘기하는 게 금리 인하가 되면은 나스닥 100이라든가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항상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연준은 언제, 그 파월 옛날 그분 계실 때 금리 인하 말로만 하고서 절대 내리질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를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금리를 올리지를 못하고 계속 낮춤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대출 같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버리는 순간 영향이 커가지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금리 인하가 좀 돼가지고 비트코인에 좀 봄이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와중에요, 결국은 떨어지고 있을 때 기관에서는 계속 주워 담고 있다고 해요. 우리 같은 이제 개인들이 공포에 이제 패닉셀로 팔아버리면은 그거를 누군가가 받아 먹으니까 다시 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자, 대표적으로 블랙록 같은 곳에서 자, 현물 ETF를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자,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게 바로 자회사 iShares에서 아이빗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물 100%로 구성된 ETF고요. 시총이 무려 75조나 됩니다. 엄청나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국내에서는 아직 투자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투자가 가능했다면 연기금에서도 이걸 샀겠죠. 코인베이스를 안 사고 스트래티지 같은 건 안 사고 무조건 이걸 샀을 텐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게 국내에서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매수를 못하고 있는데, 블랙록에서 어쨌거나 떨어지고 있을 때, 계속 저가로 떨어지고 있을 때 대규모 매수벽을 형성하고 있대요. 그래서 8천까지도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게, 저점에서 누군가 주워 담으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왜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를 주워 담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트레이닝을 엄청 잘하잖아요. 뭐 한참 장기 투자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상황 봤다가 팔고 사고를 무한 반복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먹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큰 게, 일단 상승 기대감이라고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돈이 몰려야 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몰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금융자산, 뭐 금이라든가 모든 걸 다 포함을 했을 때 그 중에 1%에서 2%만 비트코인에 몰려도, 그쵸?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25만 달러라는 게 3억 6천만 원이에요.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이라고 딱 치면은 3배 상승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렸지만은, 이 정도 가려면요, 동네의 모든 슈퍼의 아주머니들, 그리고 저기 종로에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모두 다 업비트를 키고 비트코인을 사는 그런 열풍이 불어야, 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3배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영국에서도 ETF 출시하고요, 한국에서도 타이거 코덱스에서 뭐 플러스에서 전부 다 ETF를, 한국형 ETF를 출시하는 그날이 온다면은 무조건 비트코인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몰리니까요. ETF로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더라도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또 사는 효과가 되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몰려가기 때문에 무조건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뭐 좋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요, 단순히 저처럼 뭐 제 얘기 듣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관련된 책을 사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독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보시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책을 한두 권 정도 보기를 했는데, 보다 보면 솔직히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미래에는 비트코인이 답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 스스로 혼자 내렸어요. 그리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비트코인을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제 가끔 우스갯소리로 보면은 트럼프님한테 이제 비트코인 지지하는 좀 글 좀 남겨달라고, 자, X 같은 데다가 남겨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는요,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발언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2024년도에 내슈빌 연설,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요. 뭐 약간 비트코인 포럼 같은 데 참여를 한 다음에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말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한 분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 여러 가지, 그쵸,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기 시작을 하고, 이분이 이제 직접 대통령이니까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진 못해도 그 자녀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녀만 결혼을 한 3번 하셔가지고 자녀만 한 5, 7명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중에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회사를 차려가지고 가족회사로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리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떨어뜨리는 것도 일부러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왜냐면 저점 매수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던지는 거 받아가지고 싸게 받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다시 2억이 가고 3억이 될 때 그때 팔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매수 타이밍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키 막 190짜리 엄청나게 큰, 지금 이방카 트럼프 그분인가? 그분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이제 한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네, 그분이 비트코인을 이제 얼마 전에 매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좀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난리가 난 게 이제는 ETF까지 출시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합친 개념의 ETF를 승인을 신청을 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또 자기네들도 제도권에다가 ETF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좋은 떡밥을, 그쵸? 버릴 이유가 있을까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결국 수수료로 다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비트코인은 돈이 안 되는 먹거리입니다. 금처럼 어디 뭐 채굴장 가서 캘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냥 사가지고 보유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현물처럼, 달러처럼 이제 대신 화폐 결제할 때 사용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그쵸, 1억 8천까지 찍었다가 지금 뭐 8천까지 떨어지면 거의 뭐 45% 이상이 하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많이 떨어질 때는 뭐 76% 막 이렇게 여러 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큰 거는요, 달러 화폐를 대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한번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적이 있잖아요. 도지로 결제했던가, 그쵸? 근데 하지만 도지도 코인의 종류지만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하는 거는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쨌거나 비트코인은 좀 금을 좀 대체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라고 하죠.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계신 기관들이나 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당연히 가격 조정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한 변동성,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이겨내야지 비트코인에서 투자 성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이기는 게 뭐다? 첫 번째는 자동 투자. 무조건 자동 투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자동 투자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코인 모으기라는 게 이제 이수진님인가?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광고도 찍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투자 하시는 거, 업비트에서 모으시더라도 자동 투자 하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이 중요한 이유. 저는 비트코인을 모아도 업비트에서 모으지 않고 비토로 모으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요. 배당금으로 계속 자동 투자하고 재투자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돈이 묶이게 되면은, 물론 이번에는 배당금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지만 어쨌거나 떨어지더라도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ETF를 잘 활용하시면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요, 돈 많은 기관들에게 돈 벌기 너무 좋은 재료입니다. 이런 재료를 망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양자 컴퓨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은 비트코인이 다 해킹이 돼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양자 컴퓨터로 이거를 해킹할 정도가 됐다고 쳐도 왜 굳이 비트코인을 해킹을 합니까? 차라리 은행을 해킹한 다음에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비트코인을 나한테 보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현재 뭐 범죄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저는 굳이 뭐 이 사람들이 그냥 모든 사람 다 망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킹을 하지 않는 이상 돈 벌려고 해킹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해킹을 하게 되면은 또 해킹을 막는 기술도 같이 발전이 된다고 하니까는 그런 거는 전 사실 걱정을 안 하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요, 비토를 계속 믿고 매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비트보다는 비토를 모으고 있는 이유가, 얼마 전에 또 빗썸 사태가 발생을 했죠. 또 이벤트로 비트코인을 1,000원어치 준다는 게 1,000비트코인인가 그렇게 입금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참 신기했던 게, 주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주고서 빼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뺐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은행은요, 오송금이 되면은 이거를 빼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서류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자기네들이 넣었다가 그냥 확 이렇게 빼갔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발 빠르고 손 빠른 분들은 잽싸게 또 환전을 해가지고 출금을 했는데, 뭐 거의 98% 정도는 회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 나머지 분들도 뭐 어떻게든 회수가 되겠죠. 우선금에 대한 거를 돈을 쓰면은 뭐 아직까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법으로 처벌은 불가능하고 민법으로는 뭐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 회수가 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너무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빗썸도 그렇고 업비트도 그렇고 사실 큰 돈이 들어간다면은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방법이, 현물을 투자한다면은 일단 업비트에서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라는 곳에 전송을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외 거래소죠. 그런 다음에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이런 것도 잘 찾아보시면은 이런 게 있으니까는 한번, 내가 현물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지갑에다 보관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지갑이야 좀 젊으신 분들이 빠릿빠릿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것도 보관했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영국의 어떤 분이 비트코인 채굴한 그 하드를 또 분실해가지고 쓰레기장을 막 찾고 몇 년 동안 쓰레기장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야, 그런 것도 보면은 너무 불안해서 어떡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비트코인을 모아갈 생각인데, 물론 저는 비토를 모아가지만, 그래서 이런 걱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물렸을 경우 이런 것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역시나 배당 주는 비트코인 ETF가 최고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10,000주를 목표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모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이제 제 프로젝트 일탈에서는 하루에 10,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은 저는 번외로 계속 매일 60,000원씩 NH나무에서 자동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047주를 토탈 모았고요. 저는 $19 때부터 모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43%입니다. 엄청나죠? 지금 보면은 수익률이 엄청난데, 물론 여기에는 제 배당금도 많이 녹아 있기를 하는데, 2,047주를 보유해가지고 뭐 지금 얼마 전에는 배당금이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거의 안 나왔다고 보고, 이제 0.77 정도
배당을 받았을 경우에는 실수령액은 175만원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주를 달성하게 되면은 한 900만원대 실수령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자동 투자는 하지 않고 배당금만 가지고 재투자 해가지고 만주를 3년 이내에 달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비토 잘 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가 초고배당주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초고배당주는 이런 식으로 제가 모으는 것처럼, 물론 저는 비토에다가 비중을 높이고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모으고 있으니까 나도 모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43%라고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때려 맞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큰 목돈은 어디에다가 넣는다? 그나마 비교적 안전한 고배당주에다가 잘 세팅을 하신 다음에, 저도 지금 미성커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 커버드 콜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그 코덱스, 그쵸? 코덱스 200 위클리 커버드 콜 있잖아요. 뭐 강남 부자들이 모으고 있다는 그 커버드 콜도 이제 나중에 세금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고배당주도 괜찮은 거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도 충분히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커버드콜도 본주를 충분히 따라간다라는 그런 내용 다 말씀드렸고,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배당주의 세계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월배당 수집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앞으로 은퇴를 5년 안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당주 세팅하는 거, 자동 모으기로 모아가는 거 초강추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쭉쭉쭉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프로젝트 1탄 전체 10년을요 향해 가고 있고요. 1년 7개월 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배당금이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다음에 또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너무 잘 안 모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빨리빨리 활약을 해가지고 비토 배당금도 다시 정상화되고 비틱스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저는 정치적 먹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자금이든 뭐 경제 자금이든 어쨌거나 이것만큼 해결하기가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모든 기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돈 많은 큰 손들이 움직이려면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먹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쭉 오르기만 하면은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물리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는 팔고 나가야 또 사고 가격이 조정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보면서 우리는 팔지 않고 계속 자동 매수하면서 그렇게 배당금 받으면서 따라가면은 언젠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동 투자 늘 하시면서 있는 거를 습관화 하시면은 비트코인도 곧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12종목 테슬라, 비트코인, 엔비디아, 나스닥 100, 반도체, 커버드콜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온 배당금을 가지고 성장주 레버리지 이렇게 모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하시고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반등 소식과 함께 여러가지 또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이 많습니다. 코니, 위스티, 비토, 비틱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소식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자동 투자 하시는 것도 잘 세팅을 하시면서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